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입니다. 위관설인 자치, 위인설관 자란이라고 했습니다. 위관설인 자치는 관직에 맞춰 가장 적합한 사람을 등용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는 말입니다. 위인설관 자란은 특정한 임무를 위해 불필요한 관직을 설치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는 뜻으로 제갈량이 한 말입니다. 오늘 저는 민선 8기 충북 도정이 반환점을 넘어 후반기에 돌입하는 시점을 맞아 김영환 도지사의 정실 인사와 그로 인해 위기에 봉착한 충북 도정의 난맥상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2024년 하반기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평가 결과에서 김영환 도지사가 전국 시도지사 가운데 꼴찌. 202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17개 잔치단체 중 유일하게 충청북도는 최하위 5등급. 충북의 경제성장률 역시 전국 꼴찌입니다. 민선 8기 지난 2년 6개월에 대한 각종 평가 지표는 한마디로 낙제점입니다. 김영환 도지사의 첫 1년은 친일파 발언, 제천 산불 당시 술자리 논란 등 구설의 1년이었습니다. 또 민선 8기 2년의 출발은 오송 참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표 공약 사업과 정책들도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강과 호수를 넘어 도시와 산까지 충북 전역을 통째로 파헤치는 개발 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차 없는 도청을 추진한다더니 주차 공간을 늘리려고 수십 년 된 나무들을 가차없이 베어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대청호와 청남대 개발은 불법 투성이로 말로는 환경특별도를 외쳤지만 실상은 개발 일변도였던 그야말로 최악의 도정이었습니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도정은 급기야 김영환 리스크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고 김영환 리스크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측근 인사입니다. 오늘 대집행 기간 질문에서는 김영환 도지사 취임 초기부터 논란이었던 측근 인사에 대해 지사에게 직접 물어보려고 합니다. 김영환 도지사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에서 충북이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사께서는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도의원들의 발언은 도민들이 이걸 듣고 계시기 때문에 진실에 입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이 드렸지만 충청북도는 민선 8기에 와서 투자가 55조가 유치가 되었고요. 지사님 잠깐만요. 지사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바랍니다. 사실이 제 발언은 아니요, 지사님 제가 발언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게 있나요?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3년도에 우리 충청북도의 경제 성장률은 전국에서 1등이었습니다. 지금도 3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출산 증가율은 전국에서 1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고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무슨 근거로 우리 도정이 그 평가에서 꼴등을 했다고 하는지 그 근거가 전혀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도의원께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혹세무민을 하게 된다면 도민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 갖고 우리 도정이 꼴등이라고 하시는 건지, 그 무슨 뭐를 근거로 하시는 지사님 겁니까?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질문 꼴등을 요지서- 했다는데 꼴등을 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지사님 제가 어디가 꼴등입니까? 우리 도민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거도 어떻게 없는 이게 것을 도민을 가지고. 모욕하는 일입니까? 지사님 아니 오늘 질문할 내용이 많으니까요. 지금 자료는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매도를 하시면 됩니까? 정책적인 질의를 하셔야죠. 근거를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 질의하겠습니다. 뭐가 꼴등입니까?
근거 우리가 제시하겠습니다, 지사님. 제시하십시오. 네. 질문 요지서 첫 번째 질문이 민선 8기 아니 연도별. 뭐가 꼴등인가를 먼저 제시하라니까요. 의장님 잠깐 시간 멈춰 주십시오. 의장님 이렇게 하면 질문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 지사님 질문을 받고 또 내용은 차후에 내용을 접수받고 또 거기에 지사님의 질문을 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일단 의원님의 질문에 일단 답을 해주시고 추후에 이 안에 대해서 자료를 알겠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지사님 질문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이라는 걸 확실히 해주십시오. 네. 네, 제가 답변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 지사님께서 답변하는 아니 시간입니다. 의원님이 먼저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도민들을 보고 계시니까 우리 도장이 뭐가 꼴등인지를 설명을 한 꼴등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팩트를 제공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어떤- 오프닝에 뭐가 꼴찌인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사님. 뭐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는 집행기간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하시라니까 아니, 어떤 의장님, 이렇게는 진행 못합니다. 아니 의장님 정리해 주셔야죠. 1등으로 가 있는 것을 꼴등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1등 말입니다. 하신 것도 있으시겠죠. 의장님 이거 정리해 주세요. 아니 꼴등한 걸 한 가지만 내보십시오. 우리가 꼴등한 것, 충청북도가 꼴등한 것은 이것은 시간 체크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사님 2024년도 하반기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하반기 수행평가에서 지사님 꼴찌하셨습니다. 아니 그거는 여론조사의 특정 기관의 여론조사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사실을 그렇게 말해서 정과 그걸 옥조처럼 못해요. 얘기했지만 정당 평가에서 4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옛날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3일 전에 발표된 결과입니다, 지사님. 그렇게 혹세무민할 때에 박진희 의원께서 얼마나 많은 거짓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매도를 했습니까? 도지사의 명예를 매도를 했습니까?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도지사를 매도했다고요? 제가 제천 산불이 있을 때 29산 그 먹었습니까? 의장님 이런 식으로 잠깐만, 어떻게 지사님.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도의원이 기본적인 품격도 없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도지사를 매도하고 충청 도정을 이렇게 매도해서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하여튼 의원님 질문의 요지는 일단은 그 지사님한테 그 질문 요지는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드렸습니다. 네? 드렸습니까? 네. 받으셨어요? 지금 첫 번째 질문도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의장님. 질문 요지는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질문 요지에 우리 도정평가가 꼴등이란 말은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그 내용은 충분하게 좀 얘기해 주시고 어떤 의원님의 질문을 충분히 듣고 답변을 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서 첫 번째 질문이 민선 8기 연도별 충북도 역점 사업과 추진 현황입니다. 모두 10가지 사업을 13쪽에 걸쳐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지사님 공약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이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습니까, 지사님? 아까도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충청북도의 비전, 충청북도의 정책의 핵심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누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김영환 지사의 개인적인 치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개인적인 치적입니까? 제가 그렇게 레이크파크 말씀드리지 르네상스 않았습니다. 말고 지금 이 도에서 하는 모든 정책은 다 김영환 지사의 치적이자 충청북도의 치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로 분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데요, 지사님 답변서에는 왜 10가지 사업 중에 그게 빠졌습니까? 아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그것을 총괄하는 개념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충청북도 곳곳을 다 파헤쳐서 마치 황폐하게 돌을 만든 것처럼 얘기하는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성과가 어디에 있는가 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나타난 성과를 좀 말씀드려 볼까요? 말씀하십시오. 우선 청남대가 지난 20년 동안 수변지역으로 묶여서 한 발짝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개선해서 청남대가 천지개벽을 맡고 있습니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든지 식당을 연다든지 카페를 연다든지
충남대에서 우리가 가해졌던 그런 규제가 완화된 것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시티파크라고 하는 구도심을 살리는 이 정책이 성과를 거둬서 아까 도 안에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는 이름으로 나무를 다 파헤쳤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도민들의 생각은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벙커가 지난 50년 동안 아무것도 활용되지 않던 공간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되게 되었고 도청의 곳곳이 정원이 만들어졌으며 하늘공원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지금 지역에서 이 도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고 괴산의 아쿠아리움, 진천의 농다리 부반의 구름다리, 그리고 지금 앞으로 계속 발전될 수 있는 충주에 있어서의 그런 악어섬 근처에 그런 여러 가지 리조트의 발전, 그리고 장계 유원지가 풀려서 거기에 우리나라 최고의 부티크 호텔을 포함한 미술관이 들어가는 문제, 우송 지하 업사이클링이 진행되는 문제를 포함해서 곳곳에서, 그리고 윤술관이 만들어지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충청북도 전역이 이런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것이 충청북도를 황폐화하고 나무를 다 뽑아내고 그런 일로만 보입니까? 그것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인데 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10개의 정책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데 규제 완화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관광으로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농촌과 도시 사이에 그 간극을 모이는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분이 말하기를 중소기업을 진흥하는 정책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중소기업이 충청북도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지사님 제 도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그렇게 딱 하나로 이렇게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알겠습니다. 아니고 다 포괄되고 있는 근원적인 비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10개 중에 하나로 포괄되지 않은 것이지 그것을 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이크파크 거기까지 르네상스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사님. 우리 네. 도가 지향해야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도의 가치를 높이고 브랜드를 높이는 근본적인 정책이지 그것을 하나의 정책으로 빼고 넣고 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벙커는 아무 것으로도 활용되지 않았던 게 아니고요. 그동안 충무시설로 활용되어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상당 부분 지사님 고향마을 중심으로 개발된다거나 청남대 불법 개발로 대표되는 환경 훼손 등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성과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중 많은 부분을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위수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34개 지방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아서 역시 꼴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성하기는커녕 개발공사 사장은 이 꼴찌가 민선 7기 때문이라고 SNS를 통해 황당무계한 주장을 해서 또 한 번 논란이 됐죠. 언론 취재를 통해 권익위가 이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갈하기도 했는데요. 충북개발공사의 청렴도 평가 꼴찌와 진상화 사장의 이런 남탓 설화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희 의원님이 도의원 하시니까 도의원이 면책특권이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질문을 하시면서 다 거기에다가 그 악담, 사실이 아닌 것 이런 걸 갖다 덮어씌우기로 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런 악담은 지금 지사님께서 저한테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냥 평가하시면 됩니다. 아니, 기관장에 대한 평가하시면 됩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지금 그렇게 질문해놓고 진상화 그 대표에 대해서만 얘기해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게 오늘 지사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실 때 고향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내 고향에 갖다 박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대부분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침소봉대이며 얘기하지 과장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단양에다가 스마트팜을 만드는 것도 제 고향이 한 겁니까? 그리고 장계유원제를 개발하는 것도 제 고향이 한 겁니까? 그리고 청남대를 하는 것도 제 고향이 한 겁니까? 답변하기 싫으신 거죠? 지금 청주- 진 사장에 대한 평가하기 싫으신 거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청주시의 또 진 사장은 아니, 청렴도 전국 꼴찌를 한 민선 8기 충무시설이 충북 도정 어느 충무시설이 때보다 청렴하다면서 SNS에 1년에 자기의 얼마나 쓰는 인명권자인 공간인지 아십니까? 의장님 충북 시간 도- 멈춰주세요. 의장님 도저히 아니, 진행 못하겠습니다. 이런 지하 식으로. 벙커가 일주일에 아니 왜 저러시는 겁니까 대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요, 지사님 잠깐만요. 이거 시간 멈추고요. 지사님 이 시간은요. 제가 지사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시간이고요. 제 질문에 대해서 예, 예. 지사님 머리 좋으신 그렇습니다. 분이잖아요. 제 질문에 대해서 지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답변서를 집행부에 줄 때 산하기관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오늘 짚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제 고향 사람들이 그러면요, 지사님 제가 저를 옹호한다고 공과 그래서 가가 다 있는 거잖아요. 경찰에 그러니까, 살인 미수로 고발했죠. 어?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됐습니까? 의장님 이래서 네? 어떻게 진행합니까? 아니요. 아니 아, 지사님 저한테 일단- 따로 찾아오세요. 하고 싶은 말씀 아니, 있으시면. 박진희 아니 저는- 이걸 왜 대집행 기관 질문에서 하십니까? 저는 박진희 의원하고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아니, 저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이 시간은 그런데 잠깐만요. 이 시간은 그냥 왜 질문에다 그런 말을 그런 씻을 박아서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잠깐만.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상화 그 대표가 질문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청렴도에서 5위가 됐으니 잠깐만. 아니 의장님 이렇게는 잠깐만요. 못합니다 정말. 하여튼 그 지사님 질문 요지에만 답변해 주시고 어떤 의원님도 질문을 너무 그냥 그 강변한 것보다 의장님 일단은 질문은 아니, 제 아니,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존중을 해 주셔 가면서 질의와 응답을 해 주시고 지사님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서 집행부 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이 질문에 뭐요? 대해서는 진상화 사장의 진상화 설화 문제와 사장이 청년도 평가 최하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고요? 청렴도 평가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은 구체적으로는 그 평가가 있었던 건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 지금 충북개발공사는 권익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익위에는 재심 제도 자체가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MBC 제 말씀을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시고요. 알려졌습니다. 들어보시고요.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렴도 평가 조금 이따 또 나오시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 우리 도가 그런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는 이걸 청렴도를 1위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지금 진상화 그분이 갖고 있는 태도나 그걸 뭘 글을 올렸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변할 처지에 있지는 않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명권자이신데도 그렇습니까? 지사님께서는 그러면 충북개발공사 임명권자면 사장 아니요 충북개발공사 사장 잘 뽑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고 쓰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맹경제 총장이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임명권자가 이시종 지사가 잘못한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를 그런 관리 감독의 문제가 있을 때라도 그것을 정확히 알아보고 그걸 비판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그것이 관리 아니 감독의 맹경제 총장을 이시종 지사가 경제청장으로 임명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몰랐습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충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평원은 충북도가 대표 역점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영상자서전의 초기 거점 기관이었습니다. 지사님. 네. 자료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두 번째 자료화면 2번인데요. 이 자료는 23년도 충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자서전입니다. 같은 동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멀리서는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중간중간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중복 업로드해 놓은 상황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3번으로 넘어가 보면 역시 이렇게 같은 동영상을 중간중간에 계속 끼워 넣어서 중복 업로드 해 놓았고요. 다음 화면도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자료화면 5번을 보면은요. 아까 전에 중간중간에 끼워 넣었다고 하면 이건 좀 더 노골적으로 연속해서 같은 동영상을 중복 업로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6번 화면 보면은요, 실적 부풀리기의 의혹으로 이것도 역시 보이는데요. 가장 앞줄에 있는 것들은 8초, 10초짜리 동영상이고요. 그 다음은 뭐 10초, 20초대 있고요. 지금 이 동영상은 한 4, 5분짜리 동영상을 4개, 5개, 3개, 2개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의 동영상을 이렇게 나누어 편집한 거거든요. 지사님, 한두 건이라면 실수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혹시 실적 부풀리기의 어떤 꼼수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실적 부풀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인평원에서요. 임평원이? 네네. 지금 이제 임평원이 일을 하지 않고 네. 그 이거는 초기에 올린 겁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서 우리도 사실을 파악해 본 바가 있는데 그게 찍어놓은 영상을 다 올리지 않았던 거 그것이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만 그 직원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고 그 소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 한 200건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실수에 의한 것이지 어떻게 15,000건이나 지금 올라가 있는 동영상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걸 다 찍지를 못해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걸 찍는 어르신들이 5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찍는 게 아니고 공무원 공직자가 찍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관에서 업로드는 기관에서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업로드는 기관에서 하는데 이렇게 중복 업로드가 아니, 돼 있다고요.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인평원에서만 그러니까, 한 겁니다. 의원님 그게 네. 뭐 제가 그걸 뭐 문제를 지적한 것을 뭐 틀리다고 하는 말씀은 아닌데 그것이 무슨 이것을 업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특히 뭐 제가 무슨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럴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시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이 이렇게까지 논의가 되고 기자회견을 하시고 그럴 만한 내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어떻든 1만 건 찍었다고 우리 지사님께서는 언론 홍보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그 말씀이 저는 아니라 기자회견하면 안 돼요? 이 지금 영상 자서전이 네.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도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한마디로 한 적이 있습니까? 박진희 의원님이 여태까지 저 도정에 대해서 취지가 굉장히 좋다는 말씀 많이 도정에 했습니다. 대해서 한마디라도 아니 이런 도정 이런 게 다 도정입니다. 도정 지사님. 단상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사님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담당 직원들한테 제보를 통해서 들으니까요. 지사께서 촬영 실정 1만 건 달성을 1차 목표로 제시하시면서 심적 압박이 엄청났다고 하거든요. 혹시 지사님 어떤 식으로 직원들을 압박하셨습니까? 제보를 받으신 분이 어떤 분인지 또 그런 것을 좀 직접 하시기 업무를 위해서는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박정희 의원님 그런 네. 제보를 받았을 때는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고요. 또 그걸 찍는 수백 명이 있습니다. 충북 전역에 장애인이 장애인을 찍고요. 학생들이 부모를 찍고 그리고 노인들이 노인을 찍는 이런 일이 선순환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얘기를 좀 들으셔야죠. 그래 직장 그만두고 나간 사람이 불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사람 했다고 해서 그게 제가 아니 뭐 하려고 그걸 만 건의 그 부담을 주겠습니까? 직장 그만둔 사람이 불만이 있어서 그런 제보를 아니 예를 했다라고 들면 생각하십니까? 누구든지 간에 한 사람을 들으시면 안 되고 한 사람 얘기 들은 게 아닙니다. 그래 다 그렇게 그 김영환 지사가 이걸 만 건을 그 찍으라고 해서 부담을 느끼고 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지금 만들어졌다 그런 말입니까?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사님.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박지희 의원께서 그런 의심이 들면 걱정이 되시면 저한테도 얘기를 하시거나 저 만나기 싫으시다면서요. 아니 그런 이런 말씀은 괜찮죠. 그런데 괜찮아요?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고 덮어씌우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안 되는 않습니다. 거죠. 아니,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니까 저도 지사님한테 이런 얘기 드리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박진희 의원님의 그런 태도는 조금 시시비비를 가려서 시도 있고 비도 있어야지 무조건 비를 만들고 그걸 침소붕대하고 그걸 지적할 때 그 앞에서 덮어씌우지 않습니까? 그게 막 꼴등을 했느니 뭐 평가가 최하위니 그러면 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지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지사님한테 상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임평원장이요. 전 임평원장이 부정청탁 등 비리에 연루돼서 사무실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임평원 자체 사업에 좀 소홀했다, 잘 챙기지 못했다. 그래서 초기 사업이 이렇게 좀 부실해졌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임평원장 잘 뽑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윤석규 원장을 뽑을 때는 좋은 자질과 능력과 경험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또 임평원에 와서 또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내용도 지금 다는 이름을 모릅니다만 그건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그것이 불거져 가지고 소환이 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이제 그러니까
본인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나한테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나는 그런 그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되면 나한테 보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관리 감독상의 나에 대한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안은 인평원 내에서의 활동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그 전 정권에 있었던 무슨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바로 인사 조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평원장은 일단 좀 채용이 잘못됐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그런 문제가 제기됐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좀 판단을 유보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서도 보고도 받지 못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평원장의 채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시겠다는 입장이십니까? 그분의 그런 범죄 행위 자체가 인평원에 있어서의 활동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그걸 내가 알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이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누구가 지금 재판받고 있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어도 그 무죄로 추정하고 있는 그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이것이 인평원 내의 문제는 아니고 그 전의 문제였지만, 그것까지 내가 알고서 임명하기는 어려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수사받고 재판받고 압수수색 받으면서 임평원장으로서의 역할 제대로 했을지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쭙습니다. 어르신들의 인생을 진솔하게 영상에 담아서 그 감동을 공유하는 우리 영상자서전 사업 취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냥 사업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대신 전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사업 취지 다시 되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사님? 의원님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할 내용이 있어 검토하겠습니다. 네, 임평원과 관련해서 독립청사 매입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미 1차 경매가 유찰돼서 가격이 75억 정도까지 떨어진 건물을 충북도가 굳이 최저낙찰가보다 20억 원이나 더 주고 살 필요가 있었나 하는 데 대한 논란이 있는데, 지사님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우선 뭐 그런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해서 저는 알아본 것이지 뭐 얼마에 낙찰했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인재평생연구원을 포함한 지금 구도심권의 우리 산하기관을 이쪽으로 가능하면 옮기는 문제, 그 산하기관에 건물이 없는 것을 이쪽 옮기는 문제는 구도심 살리기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또 우리 도청이 지금 이제 도의회가 새로 준공이 되고, 또 우리 그 도청도 새롭게 개편되는 과정에서 구도심 안으로 우리의 산하기관들이 다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그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구도심 살리기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런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그런 주차장 문제가, 지금 구도심에 주차장이 없으면서 이것이 시티파크니 청주를 무슨 관광도시 원도시인가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공기관이 여기 들어오면 주말에는 이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를 고려했을 때 사옥이 없는 충북개발공사가 청명원에 청주여고 자리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인평원이 그 우리문고 자리에 오는 것, 또 우리의 신용보증기금이 이쪽 그 이지치과 자리에 오는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할 때에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은 어떤 건물을 사놔도 도에 이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청명원 자리는 청주여고를 우리가 인수를 했는데 그게 충북개발공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기관이 거기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용도가 변경이 돼서 15층까지 올릴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 우리 충청북도의 자산이 1,000억 원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고 자리는 철당간 앞에 있는 자리인데, 아시다시피 철당간은 고려시대 숙종조의 거기에 과거를 보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여기다 800억을 투자해서 평생인재교육원을 만든 그 취지와도 딱 맞는 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청주시가 공원을 조성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된다면 나는 그 건물의 가치가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를 제기할 때 보니까 그것이 경매에 나와서 유찰이 될 때 가격이 75억인데 경매에 나왔던 사람이 돈을 내고 이것을 유찰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매입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감정 평가를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도가 먼저 우리가 사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달을 했고 그쪽에서 경매를 거둬들인 거죠. 네.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사에 그렇게 났고 도에서 그렇게 발표를 기사라는 하셨습니다. 것이 아니 박 의원님, 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사로만 하면 나는 폭탄주를 술을 앞잔을 먹은 사람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드셨습니까? 에? 안 드셨습니까, 지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어떻든 이게 지금 뭐를 근거로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돼서 그래서 어떻든 감정평가를 근거로 해서 시세를 가지고 그걸 사게 돼 있는데 그걸 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앞으로 자산이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 하는 걸 좀 지켜보시면 되고요. 아니 제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75억짜리 그런 건물을 95억에 사는 그런 도지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사셨잖아요. 경매가 나왔던 걸 철회를 하고 그걸 가지고 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그렇게 된 상황을 모르셨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지금 박정희 의원님 제가 일일이 그 건물이 얼마에 매각이 되고 감정평가 얼마나 하고 이런 걸 다 체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지사님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시지 말고 그러면 어쨌든 그 건물을 사는 데 있어서 지사님의 의지도 많이 반영이 된 겁니까? 그렇죠. 그건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임평원 독립청사 매입 과정이 진행되던 시기 임평원장은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때 사표 수리가 벌써 된 상황이었으니까요. 굳이 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거액의 자금이 투입되는 이런 독립청사 매입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사장님이셨으니까 아마 그러면 이사장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됐겠네요. 그러면 저는 그 우리 문고 자리에 그걸 사놓은 것은 네. 정말 우리 도로에서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인재평생연구원이 도민들에게 어떻게 특히 AI 리터러시와 관련된 그런 교육 대중공간으로 활용되게 될 터인데 이것이 됐을 때 어떻게 구도심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에 영향을 줄 것인지를 좀 지켜보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결정은 참으로 잘된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또 보는 시각에 따른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인재평생연구원은 충북연구원에 있다가 새들어 있다가 지금 그것이 자치연수원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근접성도 문제가 되고 거기에서 하는 평생 교육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도심으로 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이제 곧 우리가 리모델링을 거쳐서 오픈하게 되면은 도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어떤 사업에 대한 판단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사님 안타깝게도 이 도심 건물을 비싼 돈 주고 구매한 과정에 지사님 측근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안타깝게 있습니다. 지사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누구 측근이가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요? 누가 있는지? 고소당할까봐 무서워서 성황길 상가번영의 관련자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무니없는 그런 식의 그런 소문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너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이런 식의 질의가 도의 우리 충북 도의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혹시 지사님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무슨 부덕의 소치가 있습니까? 왜 자꾸 이런 의혹들이 생길까요? 그건 그 도의원님과 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시각을 갖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건 알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사님 이 의혹과 너무 많은 분을 좀 설명을 해보시죠. 네, 공교롭게도 임평원 신청사 건물 매매 과정에 개입했다고 소문이 난 지사님 측근 중 한 분의 건물을 최근에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또 거액에 사들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못 들어보셨습니까? 너무나 참 황당하기 때문에 네, 사실이 아니면 참 억울하시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또 사실이 아닌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도정에 마이크를 쓰고 도민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도의원의 역할입니다. 지사님, 그런데 충북 신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유 자금이 있으면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한도나 이자 지원 규모를 늘려주는 데다가 써야지 급할 것 없는 지금 신청사 신축에 쓰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도민들 여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보증이 어떻게 해서 융자가 이루어지는지를 잘 아실 텐데 신용보증의 자산을 가지고 그거의 10배수 아니면 10배수, 15배수를
신용 보증하는 것입니다.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500억의 우리가 기금이 있으면 그걸 담보로 해서 10배 내지 15배의 뭐 1조 내지 1조 5천억의 신용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이 우리 산하기관 가운데 신용보증기금만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어요. 근데 그 건물을 지금 우리가 산 건물이 15층까지 올릴 수 있는 건물입니다. 당장 그것이 가치가 제가 생각할 때는 10배, 5배, 10배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 영업지역에, 상업지역에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파신 분은 치과의사 선생님은 봐보시네요. 글쎄, 그런 말씀은 저한테 얘기할 거 없고,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이 그걸 샀단 말입니다. 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50억인지 60억인지 샀으면. 67억 1721원입니다. 얼마요? 67억 1721원. 그래, 67억에 샀으면, 네. 그 67억이 자본금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의 자산에 그냥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는 아무 영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잘 알고 계신데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네, 그래도 누군가 경제적 이득을 보기는 하죠, 지사님. 네, 다시 인평원 문제로 좀 돌아와서요. 요즘 인평원이 새로 신청사로 이전 안 하고 충북연구원으로 이전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말씀을? 새로 산 우리문고 건물로 들어가지 않고요. 인평원이 충북연구원으로.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합니까? 우리가 임시 이전을 지금 자치연수원을 비워줘야 돼서 임시 이전을 자치연수원을 왜 비워줍니까? 그럼 이건 사실이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 우리 문고는 비어져 있고 거기에 인테리어를 진행해서 한 층 내지 한 층 반을 쓰는 인평원이 이사 갈 건데 왜 우리가 그걸 또 당시 임시로 옮겨가지고 비용을 들이고 한단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사님 알기로 이렇게 듣고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한테 우리 쪽에 뭐 물어보셔야지. 그래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걸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습니까? 도에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자, 지사님 다음은 충북연구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 지하주차장에 충무시설 임시 이전이라고 이전해 있습니다. 이 충무시설 임시 이전입니까? 아니면 영구 이전입니까? 지금 충무시설을 거기다 그냥 쓰기 위해서는 시설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네. 공간이 우리가 비상 그 회의나 뭐 여러 가지 을지의 연습이나 할 때는 그 공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에 해서 지금 불편은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우리가 지시하는 충무시설로서의 확충 또는 그걸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도의회 건물이 확장이 되고요. 우리 도의회가 이전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공간을 지금 다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도립교향악단이 어디로 가는 게 좋겠나, 또 문화재단이 어디로 가는 게 좋겠나, 또는 문화적이는 지금 있는 인평원은 얼마를 쓰는 게 좋겠는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산하기관들을 지금 갖고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재배치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뒤에 충무시설도 조금 늘리는 게 좋겠다고 거기서 늘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옮기는 게 좋을지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계획도 없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계획도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받은 답변서에는 연구원 지하주차장의 확대 영구적으로 설치한다라는 답변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연구원 지하주차장을 넓히는 건데 그럼 주차장이 줄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고 거기를 넓히는 거 당연히 넓히는 게 비용도 적게 들고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행하실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 구성원들이 반대하면 강행하고 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충북도가 이 공문 하나 봐주세요. 충북도가 연구원 지하주차장에 충무시설을 이전하면서 애초 협의한 내용은 25년 6월까지만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충북연구원에서는 지난 9월 27일 이렇게 공문을 통해서요. 6월 말까지 지하주차장에서 충무시설을 빼달라고 우리 이제 도에다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연락이 없던 충북도가 지난달 12월 8일 아예 연구원 지하주차장 전체를 충무시설로 사용하겠다는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통보를 했는데 우리 지사님 말씀은 결정된 거는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런 건 다 검토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게 서류가 왔다 또 서류가 갔다 이걸 가지고
이런 것을 논의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아이, 지사님 거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주화 되는데요. 주차장을 넓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데 옮길 수도 있고 충무시설이라는 게 늘 쓰는 공간이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쓰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문제들은- 중요한 보안 시설이죠. 예, 예, 1년에 한두 번 써도 중요한 예, 보안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동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네, 되겠다. 그런데 지사님 그게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충북연구원 근로자들, 연구직, 행정직, 특별연구조직, 전원이요. 전원이 절대 반대 의사를 1월 6일 날 정책기획관실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반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사님, 충북연구원 이사장은 김영환 지사님이시죠? 네. 네. 최근 임기가 8개월 남은 연구원장이 돌연 사표냈습니다. 사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신상의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답변서 26쪽 보면 자유의사에 따른 잦은 사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충북연구원 구성원들에 따르면 이 반대 의견서가 제출되고 난 다음 날 정책기획관실에서 원장에게 사퇴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장님께서 한두 달 시간을 좀 더 달라 했더니 그 다음 날 다시 들어보세요, 지사님. 그 다음 날 다시 오늘 중으로 사표를 내라라고 해서 결국 원장님은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진희 의원님, 우리 충무시설을 옮기는 문제가 충북연구원의 진퇴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그걸- 아니고요. 그걸 그건 이런- 아니고요. 이런 주장을 네. 하니까 제가 그걸 벌딱해가지고 버럭해가지고 그 충북연구원 사표 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직권남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직권남용입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박진희 의원님 그런데요. 어떻게 한간에는 이런 상상력을 하십니까? 참 그런데 한간에는 기상천외한 생각을 하시는데 도지사가 연구원장을 내정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일이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소문도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네. 지사님 그런 생각 전혀 그렇게 없으신데 왜 이런 소문이 나는지 저도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기 도지사가 처음 와서 전국에서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좋은 스펙과 좋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산하기관장으로 배치했는데 이것이 지역의 정서와 상당히 맞지 않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성과도 뭐 그렇게 뚜렷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예? 성과도 그리 뚜렷하게 없었던 것 그래서 같고요. 이제 그건 이제 박진희 의원님 생각이고 그런데 어떻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인사를 발탁하고 키워야 되겠다는 방향을 정해서 산하기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지금 어떤 사람을 뭐 인정해서 갖다 박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다 제안을 해서 어떤 분은 몇몇 분들은 저는 얼굴도 못 본 사람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공모해서 그분들이 논의해서 가져 올라온 것을 가지고 임명을 하고 있지. 지금 내가 충북연구원장에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 내쫓고 거기다 넣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사님. 자, 지사님 다음 자료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충북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운영규칙 제6조 채용 기준을 좀 보겠습니다. 민선 7기에는 초빙연구위원 원장 또는 연구 책임자의 초빙연구위원을 원장 또는 연구 책임자의 추천에 따라서 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채용 기준이 민선 8기 23년도 1월 3일 날 개정이 됩니다. 추천을 이사장, 즉 도지사 단 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바꿨거든요. 그리고 박사학위 소지자, 그 전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자격 기준이었는데 도전 경험이 풍부한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이 하나가 더 자격 기준으로 추가가 돼요. 이거 지사님 의견이십니까? 아까 그 질문하는 과정에서 누가 들으면은 저걸 사실로 볼 거기 때문에 그 책임연구원을 추천하는 건 도지사 한 사람의 권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거는 첫 번째 개정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고요, 지사님 첫 네. 번째. 네. 첫 번째 개정안이 네, 있었습니까? 23년도. 네, 맞습니다. 이때는 지사님 혼자만 추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어디서 욕심쟁이십니다, 우리 지사님. 어디서 그런 말씀은 다 좋고 제가 무슨 거기 연구원을 하는데 제 혼자서 독단으로 그걸 추천하는 그런 개정안을 냈겠습니까? 그건 참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시는가 참 그 상상력이 놀라운데 그래서 지금 이 산하기관의 추천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다 공무원의 경험을 가진 자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추천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나 그런 사람 말고도 그 추천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사람, 그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놔야지 박사학위 아닌 사람이나 공무원을 뭐 20년, 30년 고위직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산학위에 갈 수 없는 그런 규칙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책임연구원이라는 것이 6개월입니다. 임기가. 6개월 동안 적재적소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하고 많은 공연을 하는데 청주 미술관장을 하시던 분을 6개월 동안 큐레이터로도 쓰고 그 인맥도 활용하고 경험을 하기 위해서 6개월 쓰는 것입니다. 300만 원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박사학위가 없다, 공무원을 안 냈다, 고위직을 안 했다, 그걸로 다 살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여유 있는 그런 개정을 한 것이지 무슨 도지사가 뭐 임명한다든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김웅식이라는 분을 제가 책임연구원을 6개월 동안 임명을 했는데 이분은 산악인입니다. 지금 에베레스트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에서 가장 산악 경험이 많은 분인데 지금 레이크파크의 둘레길과 그 다음에 이런 산책길을 만드는 데서 이분의 전문가적인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백두대간을 샅샅이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대학 학위가 없다 하더라도 6개월 동안 난 쓸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배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무슨 내가 욕심을 해서 산악위 안에 겸임연구원 하나를 배치하는데 그렇게 내 사람을 싣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고, 박정희 의원께서 지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초빙연구위원은 연구 필요성에 따라서 현장 요구로 채용하는 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첫 번째 개정안처럼 지사님께서만 이렇게 추천하도록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후에 또 개정하셨더라고요. 그 다음 자료화면 보면 초빙연구원 운영 규칙이 지난해 10월 30일 또 한 번 개정이 됩니다. 자격 기준 중 도전 경력 20년, 행정 경력 10년 이상, 4급 이상 공무원, 도전 경력 20년을 행정 경력 10년 이상,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완화시키고 해당 분야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라는 약간 애매한 기준을 넣으셨어요. 이거는 그럼 역시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 때문에 넣으신 겁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질문이 나오실지 모르지만 산하기관에 사람을 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충북도에. 그럴 경우에 충북에서 사람을 충분히 구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그럴 때 제일 많은 인력풀을 공급하는 것이 공직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한 10명 정도 썼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썼을 때는 상당히 행정적으로나 이건 안정되어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검증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별 문제가 없고 무리가 없이 진행됐습니다. 그럴 때 그 기준이 전부 공직에서 몇 급 이상의 몇 년 이상이 된 사람을 쓰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민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그런 말입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데려다 써야만이 도정이 활력을 가져올 수가 있고, 정부도 그런 바깥에 있는 그런 인재들을 30% 이상의 국장을 쓰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데, 그걸 가져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측근이 어떻게 했느니, 자기 사람을 쓰느니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에 이 규정을, 예외 규정을 만들어 둬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좋은 인재를 쓸 수가 있고 도정에 와서 경험을 쌓는 민간인들이 늘어나야만이 우리 충북도정이 발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그렇다면 학력 같은 자격 기준은 완화하고요, 공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지사님께서는 오히려 관련해서 공채 기준 자체를 없애셨거든요. 공채를 하는 그 직책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충북 연구원장을 공채를 하지 않고 뽑는다, 그건 있을 수 없죠. 또 중소기업진흥원장을 공채를 하지 않고 뽑는다, 그거 다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사님, 그런데 그러니까 법에서는요, 초빙연구위원도 공채를 원칙으로 한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겸임연구원이 6개월 하는 직이고, 네, 맞습니다. 상근하는 직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공채를 하고 공채가 원칙이기는 합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데 지사님, 자료 화면 11번 보여주세요. 자, 작년 10월 초빙연구위원 운영규칙 개정 직전에 모 센터장이 도지사 요구라며 충북연구원에 가져온 채용규정 수정안입니다.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다. 내용 보면
기업체, 민간시민사회 단체장 이상 경험자, 그리고 기타 원장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사실상 자격 기준을 거의 다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충북연구원에서는 도청에 정말로 도지사님이 이런 지시를 하셨냐라고 확인하고 마지못해서 그 중간쯤에서 조율한 게 현재의 운영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아닙니까, 지사님? 뭐 자세히 나는 그런 규정을 볼 필요도 없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할 능력도 없습니다만은 이거는 이런 거는 그냥 도지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보면 되지 겸임연구원을 6개월짜리를 임명하는 문제에 관해서 그걸 공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여기서 논할 가치가 있는가? 아니요, 요 지시를 지사님이 내리셨냐고요. 그럼 나는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또 기억이 없으면 왜 그렇게 그거 기억이 없냐고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박진희 의원님이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에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일하는 바퍼가 아까 제 무슨 시적이라고 또 다른 얘기 하세요, 지사님. 시적이라고 정말로 다른 얘기 이런 잘 식으로 빠져나가세요, 정말. 아니 그러면 자, 지사님 이제 도시농부도 우리 마무리해야죠, 취적이고, 지사님. 자, 일하는 바퍼도 취적이고 영상자산도 취적이고 그리고 제가 도시 지사님을 근로자도 칭찬해드리지 취적 못하는 KU 건 학생도 죄송한데요. 취적이 아닌 건 뭐 있습니까? 취적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자, 지사님 어쨌든 이렇게 규정을 바꾸고 나서 한 달 반 후에 김모 씨라는 분이 채용이 되는데요. 이 김모 씨는 도지사 무보수 특별보좌관 출신으로 박사학위 없고요. 공무원 경력 없습니다. 채용 기준 바꾸지 않았으면 절대 채용될 수 없었어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산하기관 출자 출연 기관에 도지사 입김으로 채용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 김모 씨가 겁니다. 누군지 이름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내가 그런 거 갖고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뭐 그러면은 저 고소하는 분이 다 우리 지사님이 고소하라고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쵸?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그거 제가 알지도 못하는 거를 지금 그거 와서 그렇게 해서 다 그런 사람들은 저 지사가 알아서 지금 한다는 소문이 있다. 이걸 갖고 어떻게 이거 질질을 합니까? 사실을 확인하고 또 본인한테도 또 확인하고. 한 번 그러면은 다른 의혹을 제기해 볼게요, 지사님. 지난주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에 1급 전문 계약직 1명 채용 공고가 게시됐습니다. 이 1급 전문 계약직은 개발공사 창사 18년 역사상 최초로 채용되는 그런 직종입니다. 이 1급 전문 계약직 신설과 관련해서 김영환 도지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우리 도에 근무하셨던 충북도 명예퇴직 공무원 모 국장님께서 딱 가기 좋은 맞춤 자리 아니냐라는 말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기사화도 됐죠.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인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그분을 위한 K모 국장을 위한 맞춤 자리네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충북개발공사에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더 배치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 K 국장을 겨냥해서 이 자리 만드신 거예요?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네. 바랍니다. 제가 지금 충청북도의 곳곳에서 수많은 지금 올해만 준공해야 되는 건물과 시공이 15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간부회에서 일일이 내가 점검을 했습니다만 오성역 선화공간이 2월 달에 되고 또 우리 이 본관 그 건물이 6월, 9월 사이에 그게 돼야 되고 윤술관이 돼야 되고 뭐 말하자면 이런 현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내 고향에서 한다는 폐교 그 고치는 거 그것도 누군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현장을 하기 위해서는 토목기술자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토목기술자가 세상에 이분 한 분입니까? 아니 토목기술자와 건설기술자가 필요한데 지금 진상화 사장이나 거기 있는 본부장은 행정직이지 그런 기술과 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오든 간에 토목기술가와 기술직을 좀 더 충북 개발공사에는 포진시킬 필요가 있고 현장을 감독하거나 감리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미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좋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 갖다 써야죠. 그것이 왜 제 측근입니까? 저는 그런 분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지사님 그런데요. 자료화면 10번 봐주세요. 10번 띄워주세요. 자격과 주요 업무를 보면요. 진짜 세상에 딱 한 사람 그 사람입니다. 직무 내용을 보면 충북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과 청풍교 및 오송교 선화부지 업사이클링 사업 등 응시 자격도 공무원 3급 이상 근무와 기사 이상 자격증 소유자 연봉은 무려 1억 원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사님. 그런 생각은 너무 지나친 생각이고요. 지금 맞다고 하셔놓고 또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그런 분을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직책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채용 공고 같다는 거죠. 충북개발공사에는 그런 직책의 부사장급의 그런 현장을 관할할 수 있는 전문가와 기술직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만든 것이다, 그런 말이고, 거기에 그 사람이 갈지 또 다른 사람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누가 가요? 이거 그 사람밖에, 세상에 이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아니죠. 특정인을 위한 특정 채용 공고, 특정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아니 그거는 다 그 절차를 겪게 될 것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 그 자리를 포함해서 충북개발공사에는 기술직이 현장을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포진돼야 하고, 기술직이 조금 더 승진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충북개발공사가 되지. 이게 행정직들이 그 충북개발공사에 전직들이 가서 있는 것은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의원님, 지금 충북개발공사 직원들의 사기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지사님 보십시오. 공사 창립 18년간 없던 직급을 만들어내셨어요. 인사규정 바꿨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지금까지 정규직이 1급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1급 급여 기준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정규직 1급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11월 26일에 생긴 거고요. 그 다음 자료 화면요. 2주 뒤에 12월 9일에 계약직 운영 및 관리 예규를 또 개정합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전문 분야 1급 계약직을 신설하고요. 경력과 무관하게 보수는 정규직 1급 27호봉 보수 규정을 따른다라고 명시했습니다. 특정인에게 최고 연봉을 주기 위해서 특정 관직을 계약직으로 만들고 그 계약직을 위해서 정규직 보수 규정까지 신설한 거라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거를 제갈량이 바로 위인설관이라고 꼬집은 겁니다. 시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뭐 제갈량까지가 갈 일이 아니고요. 아니, 제 마음입니다, 제 말씀 시사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제가 제갈량으로 가든 뭐든 여기에 제 마음입니다. 그 토목직이나 기술직에 있는 분들은, 우리 도에서 퇴직하는 분들은 제가 다 붙잡고 있습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산하기관 가서 일해달라, 또 조금 더 개방직으로 일할 수 없겠냐 얘기하는데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은 지금 토목회사나 기술회사에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억 연봉 주실 수 있는 규정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남아서 지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감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달라고 권하고 있지,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만든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지사님께서는 그 정실 인사와 정관예우의 심각성조차도 전혀 지금 느끼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참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논란이 많은 개발공사 사장에 역시 지사님 측근으로 예스맨으로 불리는 내정 의혹자, 그분께서 충북개발공사를 가면 우리 개발공사가 과연 어디로 갈까, 산으로 갈까, 호수로 갈까, 바다로 갈까, 제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충북개발공사 전문 분야 1급에 누가 채용되는지, 또 새로운 충북연구원 원장으로는 누가 채용되는지 도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우리가 지켜볼 일들이 앞으로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실인사, 네. 그 정실인사를 한 사례를 산하기관에 하나만 대보십시오. 지사님, 하나만 대보세요.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자리로 지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기관 가운데 최고의 요직이라고 하는 그 충북개발연구원이나, 아니 충북 중소기업진흥원장이나, 또는 그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는, 특히 신용보증재단은 저는 임명하고 나서 얼굴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정실인사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온당한 비판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선출직 정치인이나 기관장들이 자신의 입신양명에 도움을 준 사람이나 그 사람의 지인 등을 관직에 낙하산 인사하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충북도 산하기관장 대부분도 법 규정에는 공모 절차로 뽑는 능력 인사를 명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도지사가 내리꽂는 게 현실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해도 진짜 너무합니다. 자리가 없으면 억지로 자리를 만들고, 채용 자격이 안 되면 특혜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농공 행상을 하는 것이 지금 충북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은이 만극한 채용자들은 임기 동안 도민을 위한 공적 헌신 대신 도지사 한마디에 법과 행정을 무시하는 무리한 사업 추진을 하고,
심지어 임명권자를 향한 낯뜨거운 용비어천가를 불러대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도정이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죠.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김영한 충북도지사는 언제까지 측근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에 눈을 막고 귀를 닫을 것입니까?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 인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겨우 1년 남은 민선 8기 김영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것을 시급히 깨닫기 바랍니다. 이상 대집행기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테이입니다.